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요즘 엉덩이 밑으로 발목까지 다리가 쭉 당기고 불편한 증상 하지방사통이라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오늘은 하지방사통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방사통의 원인들은 여기에 적어놓은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지방사통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만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허리 디스크 잘 알죠? 또 나이를 먹으면 허리 협착증이 좀 생겨요. 협착증. 그 다음에 뼈가 안쪽으로 이동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근육통도 있어요. 근막통증 증후군 어렵습니다 말이. 그냥 근육통이에요, 근육통. 그 다음에 고관절에 이상이 있어도 아플 수 있고요. 기타, 정맥혈관,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라든지 하는 정맥혈관 질환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제가 허리 디스크부터 근막 통증 주까지만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리 디스크 잘 보시면 이게 디스크잖아요. 자, 디스크가 터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저는 찹쌀 모찌를 잘 예를 듭니다. 찹쌀 모찌 안에 안꼬가 있잖아요, 이 안꼬. 근데 어떠한 계기로 이게 팍 눌려가지고 이렇게 안꼬가 삐져나온 거, 이게 디스크예요. 그리고 이 삐져나온 정도에 따라서요, 등급이 4등급으로 나뉩니다. 디스크가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터져요. 터지면 여기 노란색들이 신경이잖아요. 이 신경들이 건드려지게 되겠죠, 운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은 이 신경줄 따라서 다리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병이 허리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심한 경우에는 발목에 마비까지도 오죠. 자, 협착증을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의 척추와 척추 사이를 잇는 터널 같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요, 여기 뇌가 있다고 치면 뇌에서 쭉 타고 내려가는 신경, 이게 척수입니다. 그 신경을 척수신경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면 공간이 되게 좁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 자체가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해서 가지신경이 되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신경 있죠. 이 안에 있는 신경이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척수신경 자체가 압박을 받는 병, 그게 협착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수술과 비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허리 디스크는 말초신경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감각신경 이상이고 손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심한 통증입니다.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고생을 하죠. 심각하면 발에 마비까지도 일어나서 발목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술합니다. 자, 협착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어떠냐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꼿꼿하게 서서 못 걸어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하체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마르고요. 그 다음에 50m를 못 걸어요. 50m만 걸으면 잠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쉬어야지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손상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해. 오래 못 걸어. 그 증상이 오래 가요. 그럼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이런 분들은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관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관을 이렇게 넓게 넓혀주는 거죠. 비수술적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비수술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더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수술 이후에는 그 차선책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처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술 후에 아프다, 어쩔 수 없이 또 수술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는 수술하는 게 아니다.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 협착증 말씀드립니다. 협착증은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피부에 주름이 많이 잡히죠. 근데 주름살이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부 관리를 하죠. 자, 이 척수신경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를 먹으면 피부에 주름살이 잡히듯이 얘도 좀 낡고 퇴행적으로 약해지거든요. 얘를 피부 관리를 해주는 방법처럼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래 걷는 거예요. 오래, 엄청 오래, 가능한 최대한 걷는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허리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걷는 게 오히려 더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계적으로 좀 걷는 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병행시킵니다. 그런데 협착증은 무조건 오래 걷는 겁니다. 그런데 협착증 환자들한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니 내가 아파가지고 지금 걷지를 못하겠는데 아픈 거 부여잡고 참고 걸어야지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오래 걸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오래 걸어도 안 아플 정도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병원 치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걸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아픈 수준까지 걸어주는 양을 점점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콜라보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치료가 잘 되면 점점 걷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건강해지시는 게 협착증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해도 걷는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 더 많이 못 걸어요. 이건 뭐예요? 치료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달이 지나도 50m밖에 못 걸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환자들도 꽤 많아요. 제가 임상이 이제 올해 37년 차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환자 많이 봤고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이제 은퇴를 앞둔 마당에 미친 듯이 환자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딱 필요한 환자들만 보고 싶어가지고 숨었거든요. 사실은 숨었는데 여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만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환자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수술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 말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허리 디스크는요, 신경이 건강한데 다친 거예요. 그래서 다친 부분만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이거는 약만 먹고 푹 쉬어도요 6개월 정도면 괜찮아져요. 길게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사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혼자 스스로 버텨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허리 부여잡고 일을 해야지 돼요. 그래도 1년 정도면 괜찮아져요. 근데 신경 약화, 협착증은 신경 약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운동신경 자체가 강화가 되지 않는 한 진짜 결국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달라요. 얘는 손상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협착증은 운동신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치료 방법이 다르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설명 안 한다 그랬죠.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요, 허리 디스크, 협착증, 전이증, 근막통증 증후군,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신경도 손상돼 있고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이증 때문에 심심하면 삐끗하고, 근육통도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섞여 있는 환자들도요, 운동신경, 소위 마비만 없잖아요. 대다수는 운동신경 손상까지 거의 안 오거든요. 100% 뭐냐면요, 감각신경에 이상이 있는 통증이란 말이에요. 통증 치료, 비수술로 통증 치료를 잘 하시면 수술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통증을 비수술로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허리 디스크 진단 받았습니까? 협착증 진단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동시에 있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있습니까? 야, 너무 심각하죠? 고민되고 갈등되고요. 막 우울증 와요. 걱정이 돼서. 그러나 운동신경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아프기만 하다면 절대적으로 비수술 치료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 잘 고르세요. 그리고 그런 병원들을 찾고 싶잖아요. 내공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냥 현재 내가 병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불편하고 아픈 거 있죠.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이게 여러분들 소원 아닌가요? 제가 본 환자들은 다 그렇던데요. 통증 치료 제대로 하는 그런 병원 한번 가보고 싶다. 아래다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물론 좋아요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희 학교에서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을 다시게 되면요, 저희 스태프 선생님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병원, 필요한 병원이죠. 그런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가서 치료 받아보십시오. 손해 날 거 없잖아요. 지금 수술 결정하셨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한 두세 번이라도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가서 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제대로 치료 받으시면 수술을 해야 되는 마음이 싹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내원하는 환자들, 수술을 예정한 환자들이요, 치료 몇 번 받고 수술을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왜? 안 아프니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 뭐하러 수술합니까? 운동신경에 이상만 없으면 돼요. 마비만 없으면 아픈 것만 줄면 그 다음에 잘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루한 내용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